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연을 즐겨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사람 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돈에 잔한 남편을 한 방에 정리해버린 제 썰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는데요. 인성이 아닌 것 같으면 정리하고 사는 게 남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저랑 동갑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도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것은 아니었고, 동료 지인 소개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까 서로 나이도 있고 결혼 얘기가 슬슬 나왔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결혼할 때가 31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도 저도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남편네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홀어머니, 저는 어머니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만났을 때 시어머니 옆에는 중년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 남편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시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2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것부터 수상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 근데 남편이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오늘 그분은 사실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나중에 기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오히려 외롭지도 않고 더 좋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결혼 진행을 서둘 날 다가왔네. 날에 시어머니와 함께 나온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남편의 진짜 시아버지인 척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니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미니 아버지요. 인사해야지. 여보, 아, 그렇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저는 미니 아버지예요. 미니가 2년 동안 만난 설이 정생. 그게 다 어머님을 닮아 그런 거였군요. 아, 친구 감사드립니다. 사돈, 설아가 요즘 보게 되면 요조숙이 하죠. 결혼을 빨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칭찬을 해주신 대로 너무 좋네요. 사실 우리 미군도 참 요즘 포기 청년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람이 참 많은데 싹싹하고 인성이 좋더라고요. 이게 다 사돈을 닮아서 그런 거겠죠? 아이, 그럼요. 미니가 저를 닮지 아니 누굴 닮았 있습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덕담이 오고 가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참 좋네요. 식사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상견례 하기를 참 잘한 것 같네요. 그렇게 큰일 없이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고 저 남편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양과의 반대는 없었고 상견회 때 분위기도 좋았으니까요. 신혼집도 제가 모은 돈 반,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돈 반에서 알짜배기로 경기도에 좋은 집을 잘 구했습니다. 회사도 남편의 회사도 다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서 시아버지 자리에 앉은 건 바로 시어머니의 다른 남자 친구였습니다. 시어머니랑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로 한 그때까지 그새를 못 참고 헤어지신 거였죠. 그리고는 바로 다른 남자 친구를 사귀신 상황이었어요. 이게 사실 집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남자 친구랑 다니는 걸 알아서 좋게 볼 건 없으니까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왔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에는 들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정 부모님은 당황하셔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한테 와서 몇 번을 물으셨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결국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모를 수도 없고 일단은 알겠다
고 하시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라고 하거나 중단하는 건 얼굴에도 침 뱉는 거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혼식 내내 부모님이 신경 쓰여서 결혼식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랑 함께 왔다는 걸 숨겼나 하며 후회가 됐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전화를 걸어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설에 오늘 저에게 깜짝 많이 놀라셨죠? 삼례 때 봤던 그분은 사실 시어머니 전 남자예요, 친구예요. 남편 내 아버지가 남편 어른 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귀대했는데 헤어지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엄마나 아빠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도 면목도 없네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질 줄도 모르고 차라리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심력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이건 신뢰 문제기도 하고, 근데 이미 지은 결혼식이야.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신혼여행이나 잘 다녀와요. 그래서 아야, 우리가 놀라긴 했어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장서방 차에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동안 많이 적적 있겠어요. 다 입고 우리 설아 행복하게 해주고 오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연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해프닝에 있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에도 남자친구를 계속해서 만나왔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본 사람만 5명이 너무니 참 열심히도 사귀신 것이죠. 그걸 보다 보니 시어머니는 잠깐이라도 남자가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보다야 저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도련님이 2살 연하인 동서와 결혼하면서 문제는 시작됐죠. 도련님 내보다 결혼이 3년 늦게 했고 근데 도련님이 동서랑 결혼하고 동선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리신 것이었죠. 저희 동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쭉 잘해서 서울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장학금 받아 석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휴학을 했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동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구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다가 동수한테 전부 줬더라고요. 동서는 서방님한테 받은 돈으로 아버지 암병원비 수술비로 몽땅 다 썼습니다. 사실 저는 서방님 이야기를 듣고 동서랑 서로 결혼한 사이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노발대발 하신 거죠. 아니, 그 평치암 치료를 왜 우리 아들 돈으로 해야 되냐? 둘째 세아가 내가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내 명의로 받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 넌 남편이 아주 호구의 봄으로 보이지. 어머님,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주는 돈을 그렇게 막 덥석덥석 받아? 아직 돈도 안 벌어보네. 애가 공부한다고 해서 석사까지 졸업하고서는 사람 고시 하나 했더니 암한 자인사돈 병원비에 수술비까지 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알아보니까 남편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는 돈을 제가 뿌리칠 순 없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속상하고 서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애가 그가 촉받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여. 우리 아들이 빌려준 돈만큼 너는 공짜로 너희 아버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갚을 돈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매일 들려라. 네네, 그렇죠.
공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동서는 엄청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여간 처음부터 내가 너 이럴까 봐 결혼 반대하려고 했던 거다. 우리 아들이 돈 잘 벌면 뭐해? 내가 이렇게 커다란 구멍인데 공부 잘한다고 요즘 누가 다 석사까지 하니? 그것도 다 욕심인 거지. 상황 나아질 때까지 석사 다시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알겠어, 네. 그래야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치는 통에 동서는 시댁에서 죄인이 됐죠. 그리고 저 모르게 불려가서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동서를 불러대서 시댁집 청소에 빨래에 온갖 일을 다 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철마다 다르게 해오라고 해서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님한테 조금이라도 돌을 빌려주지 안 빌려준 거야? 동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형인 당신에 나서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순진한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돈 함부로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냥 내 손을 아니까. 그래서 빌려달라는 건 난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빌려줬어. 뭐, 그게 지금 자랑처럼 늘어놓을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동서인 우린 가족이잖아. 당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내가 서방님이었으면 엄청 서운했을 거야. 서방님이 별말 안 해지가 나한테 별말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자기가 아쉬워서 나한테 돈 빌리다가 거절당한 건데. 아, 당연한 거지. 돈 빌리는 게 어디 쉽나. 그리고 회사에서 최대로 당긴 돈으로 수술비가 다 커버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걔도 진짜 노답이라. 저는 남편이 대답에 정말 관이라고 느꼈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럴 때 보면 남편은 정말 돈 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좋아하는 뱅이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 내에 도와주는 일이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미 돈 빌려달라는 서방님을 거절했고 서방님은 대출을 받아 동선의 아버지를 구한되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동선의 친정 아버지가 암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가 동수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구 들어 놓더군요. 거기서 시어머니의 인성이 정말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들 양반 쓸데없이 우리 아들 돈만 날렸지 뭐야. 미지는 장사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거늘. 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들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동선의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변변치 않은 보험만 한 개 들어 있었는데 보장이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동선의 친정아버지 보험금 다 시어머니 말처럼 서방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 됐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까지 처가에 들어갈 돈을 미주알 고주알 다 보고 하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관리해야 이 사단이 안 나지. 작은 새아아는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큰 새아가. 넌 뭘 멍 때리고 있어? 이제부터 너도 처가에 들어가는 돈 다 하나하나 나한테 보고하고 써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참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죠. 어머니, 동선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동서 기운 하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가에 돈 나가는 거 다 보고 하라요. 어머님도 남자 친구분이랑 쓰시는 돈 저한테 다 보고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셔서 저에게 뺨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지금 나한테 이 나이 먹고 데이트 비용 보고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구나. 건방진 거. 저에게 뺨을 올리려는 시어머니 손을 가뿐히 잡아버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손을 막자 동서가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로 저희한테 용돈 받아다 쓰시면서 보고하려면 어머님이 해야죠. 왜 꾸은 동서랑 저한테 보고 받으려 그러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 둘 열심히 키웠으니까 용돈은 당연히 주는 거고
내 아들이 손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보고 받아야겠어. 불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던가. 시어머니가 계속 그 길래 제가 참지 않고 바로 맞받아쳐 버렸어요. 글쎄요.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셨고 물려주실 재산도 없으신데 계속 용돈 드리는 게 제일 손해예요. 저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용돈 끊겠습니다. 그제 시어머니가 깨갱하시면서 알겠다고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한동안 처가에 들어가는 돈에 내 터치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날 동서는 따로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저는 형님 덕에 살았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 완전 반할 뻔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내가 뭘? 난 그냥 해야 될 말을 했던 것뿐인걸.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 형님, 저는 오늘부로 형님 팬의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용돈 드리는 게 제일 손해라고 하면서 용돈 끊겠다고 하시니까 바로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했잖아요. 이렇게 통수가 없어요. 이제 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도 어머니한테 계속 불려가서 당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돈 못 줘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형님. 남편이 아버지 수술비에 병원비에 다 부담해 준 건 사실이라. 제가 알아서 눈치 보고 한 거였는데요. 뭐, 그래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사이가 돈도졌습니다. 저와 동서가 더욱 각별히 지내자. 시어머니도 애 10살이 전처럼 괴롭히거나 부르지 못했고요. 동서는 살만 난다면서 저를 찬양하기 썼죠.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저는 진작에 동서를 도와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은 게 어딘가요? 그래서 한동안은 동서랑 저랑 시댁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폭풍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연애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고 야 말았습니다. 사실 남자를 그렇게 바꿔드는데 제비 하나 안 걸리는 것도 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마지막 남자친구는 카바레 같은 데서 만났다고 들었을 때부터 새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나고야 만 것이죠. 시어머니가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대차게 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지막 남자친구는 제비라고.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시어머니는 돈에 극도로 예민해졌으니까요. 근데 그 불똥이 저 마 병원비로고 말았죠. 저희 친정 엄마는 원래부터 신장 쪽이 약했습니다. 원래도 고까지 있으셔서 의사 선생님은 신장으로 갈 확률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통증이 없어도 항상 검사는 꼭 받으시라고 하는 편이었고, 신장이 초기에는 스스로 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더하게 검사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친정아빠도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길게 나갔다 오시니까 친정엄마가 주로 혼자 집에 계시거든요. 괜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아프시면 병원 가기도 힘들고 미리미리 알아야 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정아빠도 저한테 엄마의 검사의 중요성을 늘 말하곤 했어요. 했습니다. 신장암은 옆구리 통증, 배에서 혹이 만져지면 암이 상당히 커졌거나 주변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제 말대로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너무 귀찮은데 엄마를 위해서라도 발견해야 치료할 수가 있지. 신장하면서 자각할 수 있는 증상도 없고 무조건 받으세요. 네, 나님께서 신심당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검진만 제대로 잘하셔도 웬만한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꼭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가세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때문에 엄마가 사는 거지. 약속했어요. 엄마 꼭 복부 초음파까지. 다 받으세요. 두 분이 참 보기 좋은 보여요. 어머님, 저랑 따님이랑 약속하셨으니 이제 꼭 받으시는 거려. 다음 검진 때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다음 검진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엄마, 우리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인 분이랑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렇게 건강검진 때마다 복불 초파 검사까지 한 덕분에 정말 극초기에 친정 엄마 신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일기는 생존율이 88%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수술 받으면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친정 엄마 신장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신장암 수술은 밀려있는 게 많이 없어서 친정 엄마가 비교적 빠르게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친정엄마 병원비에 사비까지 계속 드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거 가지고 적당히 사시키 뭐라고 하는 판이었는데 신정한 수수로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에 다짜고짜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얼른 문 열어라. 내가 소식 다 듣고 왔어. 얼른 문 열어. 얼른 문 열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문 부서지겠다. 어머님이 무슨 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네요? 너 팔른 대로 말해다. 사돈이 신장암 수술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며? 중환자실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낭비할 거야? 내가 안 나설래. 안 나설 수가 없다. 아주 그냥 네 맞아요. 친정엄마 신장암 수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수술 무사히 잘 끝나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 그만 좀 퍼라 사돈. 원비에 검사비에 이미 나간 것도 큰데 수술비까지 진짜 너랑 새 아가는 정말 염치도 없지. 염치는 어디? 꾸려 먹은 거냐? 또 지갑을 들고 있는 꼬라지 아구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의 지갑을 빼둬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을 찾으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거기 서라. 진정에 그만 좀 퍼주라는 내 말 안 들려? 아니, 안 들리는 척하는 거냐? 너 지갑 주워 나가기만 해. 내 당장 쫓아낸다.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어머님, 제가 남편으로 엄된 것 같아서 이러시는 거죠? 저도 돈 벌어요. 근데 어머님이 말로 돈도 안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나 있으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애는 저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돈도 안 벌고 아무 보도 안 해주시는 어머니한테 용돈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뭐야? 아주 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지. 그는 내가 넘어가 주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너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시어머니는 지갑을 주우러 가는 저희 머리털을 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냐며 어머니 손을 막으려고 했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제 머리털을 잡는데도 옆에서 아무 참견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은 남편을 보니까 전 더 열불이 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오늘 집에 와서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걸 미리 알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 엄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시어머니에게 나가가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표정이 심각해진 걸 보고 시어머니는 뭔 일이라도냐며
이번에 제 버릇을 확실히 고치게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남편에게 귓속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이지, 아이, 그렇다니까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 엄마, 지금이고가 아니라니까.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택시라도 타고 가서 얼른 사과라도 드려야겠다. 엄마, 빨리 가, 장모님 병원 주소. 내가 카톡으로 찍어서 보낼게. 그래, 얼른 폰 내놔라. 택시 잡으러 가야겠어. 시댁의 시어머니, 심부름 장을 봐와서 놓고 가던 동서가 시에서 남과 시어머니가 대를 들었거든요. 그걸 저에게 전부 얘기해 줬고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 신장암 때문에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아. 엄마, 뭐 큰 사돈도 아이라고. 아이고, 너희는 어쩌면 콜라도 그런. 그래서 뭐, 죽을 병이라 더냐? 어떻대? 또 큰 돈 들 텐데. 돈이 얼마야? 대체 내가 시 친정, 아버지 아우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알았잖아. 난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엄마, 내가 형인데 당연히 민보다 똑바로 지게 대처해야지. 쟤처럼 그 병원비에 수술비 다 되면 나도 금방 알고 지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은 있고, 내가 나서서가 평화이고, 검사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되게 해야 되나. 바로 그거요. 엄마, 내가 부탁하려던 게 그거라고. 어차피 우리 장모님 보험금도 얼마 안 될 텐데 그거 돌아가셨을 때 타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진 내가 쏟아본 돈은 손해볼 수 있는 돈이잖아. 그런 손실은 최대한 줄여야지. 당연한 소리. 그건 걱정 마라. 이제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가서 기강로 엄마, 부탁 좀 할게요. 이게 다 엄마. 용돈 안 끊기고 잘 주려고 하는 일이잖아. 엄마도 가뜩이나 배신당해서 가진 거 다 날리고 조용히 하네. 왜 너는 꼭 잘 나가다가 그 얘기를 꺼내고 난리야? 난리가 다시는 내가 입에 올리지 말랬지. 카이나 속 쓰려 죽겠구만. 아무도 못 믿겠다. 돈은 내가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아이, 알겠어요. 그럼 저는 엄마만 믿고 가 있을게요. 엿들은 대화를 동서가 저한테 말을 해줘서.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한테 전해 듣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어서 정말 끔찍하다고. 아니 정말 사람이면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돈으로만 재단하려고. 아니지 참 씁쓸하더군요. 이 쪼잔뱅이 남편이 아내인 저한테. 아니 장모인 친정 엄마한테까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우려와 걱정처럼 친정 엄마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초기에 발견해서 신장 수술 잘 받으시고 중에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긁고 있던 것이었죠. 저희 친정 엄마가 퇴원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리 딸 설아랑 사내가 우리 설아 아빠 출장 가 있는 동안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냥 맨입으로 좀 그렇고 내가 선물 하나 할까 하는데. 내 아이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선물요? 사실 우리가 세종시에 땅이 좀 있거든. 그 땅을 우리 딸 서아한테 청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이 정도 선물이면? 장모한테들은 병원비 몇백 배로 얻은 셈인데 기분이 어떤가?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우리 딸 서아한테 주는 거니까 자네한테 주는 거랑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자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는 설랑 결혼한
정말 행운아예요. 정모님,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뭐,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고 그래? 알겠네, 알겠어.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난 끊겠네. 난 이제 곧 태어나야 돼서 말이야. 아, 오늘 태어나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정서방. 난 태어나고 오랜만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라니까. 오늘은 우리 설아랑 좋은 시간 보내게. 그럼, 끊을게. 아, 그럴게요. 조심히 태어나세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통화에 끊자마자 남편이 땅을 치며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긁은 것을 후회했고, 공짜로 생길 뻔한 세종실 땅을 증여 못할까 봐 창백해진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이 됐더니 그 길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고 친정엄마 병실로 가는 것이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맨발로 빠져나간 후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이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 못하겠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 집 밑바닥 수준 잘 봤다. 너랑은 이제 끝이야. 우리 이혼해. 그건 안 되지. 내가 미쳤다고 너랑 이혼한 이미 우리한테 무려 세종시 당을 주신다고 했다고. 우리 누가 우린데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겠지. 한국말에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래서 시어머니랑 그런 웃기는 계획까지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웠다, 그래. 난 지금 우리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큰 선을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지. 그러셔. 어머님이 내 지갑 창문으로 던지고 뺨 올리려고 하고 내 머리채 잡을 때 당신은 뭐 했는데? 그냥 옆에서 멀뚱멀뚱 다른 사람들의 일 구경. 아들이 있던데 당황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거야? 정말로 당연하지. 당신이 믿어줘야지. 그럼 누가 날 믿어주겠어? 나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를 말렸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정말 우리 엄마도 주책이라. 주책을 쌍으로 주책이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해. 너도 참 답이 없구나. 나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 동서가 나한테 미리 귀뜸해줬거든. 시댁에서 너랑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 다 듣고 말해줬는데 몰랐지? 그건 오해야. 그냥 속에 있던 말을 한 거고. 앞으로 장모님한테 드는 병원비, 수술비 당이 나는 당신 남편으로서 같이 감당하려고 했지. 우리 엄마가 재수씨 아버님 그렇게 되고 워낙 그런 거야 예민하니까. 내가 장단만 맞춰드린 거야. 아, 적당히 좀 해. 뭔 놈의 거짓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 어차피 안 믿어줄 건데. 됐고, 우리 엄마도 진실을 알면 어피 너 같은 사위 당하는 거 순식간이야. 그리고 너한 저도 나한테 주는 거지. 아이 참, 당신이 내 와이프, 당연히 우리 거야. 그나저나 세종실 땅이 몇 평 정도 했더라. 나 너무 설레 정말.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게. 그건 내가 알 거 없고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사라져. 나 그 세종증 포기 못해. 그동안 장님이가 병 거 고맙다고 주시는 건데 거기 내 지분도 있다고. 뭐 진짜 뭐 사랑 같이 말이야. 내가 욕을 안 하지 야. 사람을 돈으로 보는 너랑 너희 엄마 지겨우니까 우리 가족한테 그만 들러보고 떨어져 줘라. 나 2번 말 안 한다. 안 나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내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하도 그 병원비, 수술비, 검사비 다 아깝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다시는 안 그럴게. 평생 장모님 모시고 살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우리 엄마 보지 말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제발 바로지. 엄마까지 버리는 거 보소. 아주 산적이 됐고, 아저씨, 제 집에서 나가줄래요? 저희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빌어도 소용없다고 나가라고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다른 택시에 잡아서 타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아직 병원이야. 시어머니가 가고 있는데 절대 엄마 병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전화했어. 아직 병원이지. 대원 준비가 꽤 오래 걸리네. 근데 사돈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제서야 나한테 와 보신다는. 너무 속상하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해보시더니 안부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속물이라 그렇지 뭐, 엄마도 알고 있잖아. 엄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속물이 있어. 이제 시어머니랑 가족도 아니니까 드리지 마요. 괜히 엄마 피곤해지기만 할 거야. 그러자 친정 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혼하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유를 즉각 말씀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도 납득하실 뻔했으니까요. 왜 이혼하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자세는 우리 엄마 병원비 수술비 못 내게 하려고 이래 쳐서 이혼하려고 하지. 아무튼 나도 지금 엄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천천히 퇴원 준비하고 계셔. 나랑 같이 엄마 집으로 가자. 저의 그 말에 친정엄마도 화가 나서 괘씸하다고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느냐 며 잘 생각했다 고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잘했다. 뭐 이은 설아야. 그놈하고 당장 어하고 세종시 땅 받아서 새 인생 살자. 그게 낫겠다. 그런 사람의 인성은 쉽게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내가 진짜 10년 동안 남자 5명 갈아치우는 시어머니 보면서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제비한테 걸려서 돈 적게 있는 거 그것도 다 날리고. 엄마. 검사비에, 병원비에. 자꾸 뭐라고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전해라. 사실 우리 동선의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자기 친동생한테 병원비를 안 빌려주는 거 보고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리할 걸 그랬나 봐. 또 나말래 시어머니랑 둘이서 동서 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줄 몰랐지. 아유, 소름이 끼친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닌데 아주 잘 생각했어. 이혼할 때는 쉬라는 게 좋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까 아깝지 말고 써. 그런가? 알겠어. 엄마가 붙여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지. 제대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낼까? 신혼집도 어차피 반발한 거니까 그거 받고 돈 또 거른 남편 알거지가 되겠다.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정서방태 세종시 땅까지 얘기했네. 아니야, 엄마. 오히려 엄마가 그 타이밍에 정서방태 전화해서 세종식당 중요 얘기해서 오히려 잘 풀렸어요.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서 푹 쉴까? 그래, 그러자. 오늘 너희 아빠도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너 이혼 기념으로, 나 퇴원 기념으로 만난 거나 먹으러 가자. 좋아요. 좋아. 엄마, 가장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 내가 식당 찾아 놓을게. 그럼 이런 날에는 당연히 한우지. 저는 그렇게 친정 엄마랑 통화를 끊고 병원 업무에 가서 퇴원 수속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맨발로 나온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친정 엄마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장 같이 들어가자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꾸 사돈 소리 하길래 그 소리 듣기도 실증나서 한마디 했어요. 사돈이 무슨 소리세요?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세종시 땅 준다 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 얼른 사돈한테 병문안 왔다고
전해라. 저희 엄마 오늘 퇴원인데 이미 늦으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친정 엄마 병원비 가지고 계산하던 거 다 들었어요. 뻔뻔하게 여기를 어떻게 왔대요? 하긴 그렇게 뻔뻔하게 애초에 그런 계산 지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다 오해다. 오해. 아무튼 나는 사돈한테 안부 인사라도 해야겠어. 그래야 땅을 주시지. 저희 엄마도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헛수고 헛걸음하신 거예요. 이만 가 주시죠.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부른다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벙서서 서 있다가 쫓겨났고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써서 위자료까지 제대로 뜯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수술비, 병원비 못 내게 하려는 들이랑은 얼른 정리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사람 인성은 잘 바뀌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정말 나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에 미쳐가지고 정작 본인은 돈을 펑펑 쓰는 시어머니가 동해 친정 아버지 치료에 돈을 아까워하는 게 어떻게 가족인가요? 사람이라면 이럴 순 없잖아요. 가족이고 가족이 힘든 상을 당했는데 비주로 생각하면서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라니 이게 어떻게 가족인가요? 돈에 쪼잔한 남편이 그 시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건 제가 간과한 실수인 것 같아요. 동선의 친정 아버지 암치료 비용 때문에 서방님네 부부가 힘들어할 때 남의 일 대하듯 한 푼도 돕지 않은 것만 봐도 인성 답이 나왔던 건데요. 정말 인성이 아닌 것 같으면 정리하고 사는 게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퇴원 후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운동도 다니시고 저랑 가끔 산책도 같이 하고요. 계세요. 저도 친정집에 다시 들어가서 친정엄마, 친정아빠랑 셋이서 오순도신 다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남은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위자료를 받은 신혼집 한도은 아직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이랑 여행 갈 때 쓰고 또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써보려고요. 남자에 미친 시어머니를 보며 하나 깨달은 건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남자가 아니라 이상한 남자도 많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사별했다 해서 아예 가능성을 닫고 살지는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열고 저와 부모님을 돌보는 시간에 집중하며 괜찮은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번 사연이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는 역할을 다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